안녕하세요. 스포츠 리포트 도영기입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프레체 히로시마와 후쿠오카의 경기입니다. 산프레체 히로시마. 히로시마는 3-4-1-2 포메이션을 유지하며 수적 균형을 바탕으로 빠른 템포의 빌드업과 박스 안집중도를 극대화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가와베는 중원에서 전개를 조율하며 일선에 배치된 제르맹과 가토는 끊임없는 침투와 포지셔닝을 통해 박스 진입을 시도합니다. 특히 윙백의 전진 폭이 넓고 후방에서 올라오는 롱패스를 통한 하프스페이스 침투 빈도가 매우 높습니다. 수비 시에는 500으로 전환되며 안정적인 라인 유지를 보이고 수비에서 공격으로 전환할 때 템포가 매우 빠릅니다. 홈 경기에서의 조직력과 점유율 중심 운영은 여전히 J리그 최상위권 수준입니다. 아비스파 후쿠오카. 후쿠오카는 3-4-3 포메이션을 활용해 수비 라인을 두텁게 유지하며 역습 타이밍에 집중하는 팀입니다. 자에디와 웰링턴 탄케는 제공권과 연계 플레이에 강점을 보이며 미키는 측면에서 전진을 시도하지만 템포가 일정하지 않습니다. 중원에서는 압박보다는 위치 유지에 초점을 맞추며 공을 가진 상태에서 창의적인 전개가 부족한 편입니다. 수비적으로는 라인을 낮추고 대응하지만 1차 압박이 약하고 박스 근처에서 수비 숫자가 몰리는 경향이 있어 2차 볼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빌드업 구조나 박스 안에서의 날카로움 측면에서 히로시마에 비해 완성도가 떨어집니다. 총평. 히로시마는 동일한 300 기반이더라도 전개 완성도와 결정력에서 후쿠오카보다 한 수 위의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홈에서의 집중력과 템포 유지 능력은 경기 흐름을 장악할 수 있는 결정적인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매치는 전술 구조의 디테일과 박스 내 완성도 차이가 경기 방향을 명확히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 산프레체 히로시마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니가타와 FC 도쿄의 경기입니다. 니가타 vs FC 도쿄. 알비렉스 니가타. 니가타는 4-4-2 포메이션을 중심으로 수비 안정과 좌우 전개 균형을 동시에 추구하는 팀입니다. 케이스케와 오노는 박스 근처에서의 위치 선정과 슈팅 타이밍에 능하며 오쿠무라는 볼 간수 능력과 이선 연계 플레이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포백 구조는 기본적으로 수비 전환이 빠르고 하프스페이스 대응에서도 조직적인 커버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상대가 300을 활용할 경우 측면 라인 전개 시 2대2 구도나 사이드 압박에서 강점을 보이며 공간을 좁히는 수비 라인 운영 덕분에 결정적인 실점 위기를 줄이는 데 효과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FC 도쿄. 도쿄는 3-4-3 포메이션을 활용해 측면 확장과 전방 압박을 중심으로 전개를 시도하는 팀입니다. 마르셀로 라이언과 나카가와는 직선적인 돌파와 크로스를 시도하지만 중앙 지원이 끊길 경우 박스 안마무리까지 연결이 매끄럽지 못합니다. 기타하라는 빌드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지만 포백 상대로 좁은 지역 전개 시 압박 회피에 어려움을 겪는 장면이 자주 발생합니다. 수비에서는 측면 윙백의 복귀가 늦어지는 구조적 리스크가 있으며 박스 안 숫자가 부족한 상태에서 실점을 허용하는 빈도도 높습니다. 특히 경기 후반부에는 집중력이 떨어지며 세컨드볼 처리와 이선 침투에 대해 소극적으로 반응하는 장면이 자주 나타납니다. 총평. 알비렉스 니가타는 전술적 안정성과 수비 구조의 응집력을 기반으로 경기를 주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박스 안에서의 집중력과 마무리 패턴 또한 도쿄보다 더 높은 완성도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번 매치는 포메이션 상성, 수비 전환 속도, 박스 대응력의 차이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흐름입니다. 알비렉스 니가타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시미즈 에스펄스와 나고야의 경기입니다. 시미즈 에스펄스 vs 나고야. 시미즈 에스펄스. 시미즈는 4-2-3-1 포메이션을 활용해 안정적인 수비 블록과 중원 간격 조율에 집중하는 팀입니다. 키타가와는 전방 압박과 연계 플레이에서 뛰어난 활약을 보이며 마스자키는 세컨드 라인에서의 볼 소유와 침투 타이밍에 강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앙 미드필더 조합은 볼 간수와 전환 플레이에서 안정감을 제공하며 수비 시에는 하프스페이스 압박과 전방 차단에 능합니다. 좌우 풀백의 오버래핑 빈도도 적절히 조절되어 수비 균형이 무너지지 않고 있으며 전체 라인의 간격 유지도 뛰어납니다. 홈에서는 빌드업과 마무리 패턴의 정밀도가 상승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나고야 그랜퍼스. 나고야는 3-4-3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좌우 폭을 넓히는 전개를 시도하지만 하프스페이스 커버에서 자주 불안한 장면을 노출하고 있습니다. 마테우스와 나가이는 빠른 돌파와 크로스에서 강점을 보이지만 중앙과의 연계가 느슨해지면 공백이 발생합니다. 모리시마는 빌드업 기점 역할을 맡고 있지만 강한 압박을 받을 경우 볼 처리에서 실수가 잦아 흐름이 자주 끊깁니다.
특히 309조에서 윙백이 전진한 이후 수비 전환 시 측면 공간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후반 집중력 저하로 인해 실점률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원정 경기에서는 전술 조직력 유지가 흔들리며 수비 뒷공간 노출 빈도도 늘어나는 모습입니다. 총평. 시미즈는 공간을 촘촘히 채우는 전술 구조와 침투 타이밍을 정확히 활용하는 전개를 통해 나고야의 수비적 허점을 효과적으로 공략할 수 있습니다. 반면 나고야는 후반으로 갈수록 집중력이 떨어지는 흐름 속에서 박스 근처 마무리 대응에 허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술 상성, 수비 전환 속도, 실전 조직력에서 앞서는 시미즈가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미즈 에스펄스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간바 오사카와 쇼난 벨마레의 경기입니다. 간바 오사카 vs 쇼난 벨마레. 간바 오사카. 간바 오사카는 4-2-3-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중원 안정성과 빠른 전환 플레이에 중점을 두는 팀입니다. 툰맷은 중원에서 압박과 볼 운반 모두에 능하며 우사미 다카시는 경기 템포를 조율하면서도 전방으로의 결정적인 패스를 공급할 수 있는 자원입니다. 메시노는 이선 침투와 박스 근처 마무리에서 강점을 보이며 공간 활용 능력이 뛰어난 선수입니다. 포백은 하프 스페이스를 촘촘히 커버하며 수비 시 라인 조절과 세컨드 볼 회수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홈 경기에서는 볼 점유율과 박스 진입 횟수 모두에서 평균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하며 경기 주도권을 확보하는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쇼난 벨마레. 쇼나는 3-1-4-2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강한 전방 압박과 빠른 역습 전개를 시도하는 팀입니다. 오다와 네모토는 좌우에서 직선적인 돌파를 시도하지만 볼 연결이 끊기는 장면이 잦고 전체 라인과의 연계도 매끄럽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스즈키는 포스트 플레이와 침투에서 위협적이지만 박스 내의 지원 숫자가 부족할 경우 고립되는 경향이 큽니다. 수비에서는 윙백 복귀 타이밍이 늦어지며 300의 좌우 공간이 자주 열리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압박을 뚫렸을 때 라인 사이 공간을 쉽게 허용하고 중원 커버가 부족해 전진 패스 허용이 많아지는 흐름이 두드러집니다. 총평. 간바 오사카는 라인 밸런스와 전환 속도 모두에서 강점을 지닌 팀으로 홈 경기에서는 더욱 높은 집중력과 전술 응집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쇼나는 전방 압박 실패 이후 수비 구조가 쉽게 붕괴되며 하프 스페이스 및 세컨드 볼 대응력에서도 약점을 노출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전술 상성과 수비 조직력 차이를 감안할 때 간바 오사카가 흐름을 주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간바 오사카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가시마와 FC 마치다의 경기입니다. 가시마 엔틀러스 vs 마치다 젤비아. 가시마 엔틀러스. 가시마는 4-2-3-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짜임새 있는 수비 구조와 빠른 템포 전환을 구현하는 팀입니다. 타가와는 전방에서 수비 압박과 연계 플레이를 모두 수행하며 차브리 치는 박스 앞 공간 활용과 침투 타이밍에서 위협적인 존재입니다. 아라키는 이선에서 볼 소유와 전환 연결을 주도하며 중원 커버와 세컨드볼 회수에서도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포백 구조는 하프 스페이스를 좁히는 데 능하며 좌우 풀백은 과감한 전진보다는 수비 간격 유지를 우선시하며 전체 라인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홈 경기에서는 전체 조직력이 상승하며 박스 근처에서의 마무리 패턴도 더욱 정밀해지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치다 젤비아. 마치다는 3-4-3 포메이션을 활용해 전방 압박과 측면 전개에 강점을 두는 팀입니다. 오세우는 공중볼 경합과 피지컬 돌파가 가능하지만 세컨드볼 연결이 끊기면 고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마와 나상호는 빠른 측면 돌파와 크로스를 중심으로 전개하지만 중앙 연계와 박스 침투에 있어서 유기성이 떨어지는 장면이 자주 나타납니다. 300 수비는 라인 조율이 늦어지는 경향이 있으며 윙백의 복귀 속도가 늦을 경우 하프 스페이스가 크게 열리는 구조적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원정 경기에서는 전술적 응집력이 떨어지고 수비 전환 타이밍이 어긋나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총평. 가시마 엔틀러스는 중원 압박과 하프 스페이스 커버의 강점을 지닌 전술 구조로 마치다의 측면 전개를 효과적으로 끊어낼 수 있습니다. 반면 마치다는 원정 경기에서 수비 간격 조절 실패와 세컨드 라인 커버 불안으로 인해 실점 확률이 높은 흐름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전술적 상성과 조직력 완성도를 고려할 때 가시마의 승리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시마 엔틀러스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우라와 레드와 도쿄버디의 경기입니다. 우라와 레즈 vs 도쿄 베르디. 우라와 레즈. 우라와는 4-2-3-1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수비적 안정성과 중원 압박을 병행하는 팀입니다. 마스오와 마테우스 사비우는 전방에서의 활동량과 침투 타이밍에서 강점을 보이며 가네코는 이선 연계와 공간 침투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중앙 미드필더 조합은 강한 볼 압박과 템포 조절 능력으로 중원 장악력을 높이며 전방으로의 빠른 패스 전환도 적극적으로 시도하고 있습니다. 포백 구조는 하프스페이스 수비 커버에 강하고 측면 풀백의 전진 타이밍 역시 전술적 균형 안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홈 경기에서는 전체적인 압박 강도와 빌드업 완성도가 뚜렷하게 향상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쿄 베르디 도쿄 베르디는 3-4-3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좌우 측면 활용을 극대화하는 전개를 시도하지만 중원 커버 범위가 좁고 압박 회피 능력에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후쿠다와 키무라는 빠른 측면 돌파와 크로스 시도가 장점이지만 하프라인에서의 빌드업 연계가 단절되면 단조로운 공격 패턴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강합니다. 야마미는 박스 침투 움직임에서 위협을 주지만 세컨드 라인 지원이 부족한 탓에 공간 창출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300 구조는 수비 전환 속도가 느리고 윙백 복귀 타이밍이 맞지 않을 경우 박스 앞에서 수적 열세가 자주 발생합니다. 원정 경기에서는 수비 집중력과 라인 조율이 더욱 불안정해지며 실점률이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총평 우라와는 전술적 응집력과 압박 전개 능력을 기반으로 도쿄 베르디의 빌드업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도쿄 베르디는 박스 앞 숫자 부족과 세컨드볼 커버 불안정으로 인해 실점 위기를 자주 맞이하는 전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중앙 압박, 전방 연계, 수비 커버의 3요소에서 모두 앞선 우라와가 승리 흐름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라와 레즈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비셀 고베와 오카야마의 경기입니다. 비셀 고베 vs 오카야마. 비셀 고베. 비셀 고베는 4-3-3 포메이션을 중심으로 빌드업 안정성과 전방 압박을 동시에 구현하는 팀입니다. 아사카는 전방에서의 압박과 박스 안마무리에 능하고 히로세는 볼 운반과 측면 연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사키는 중원에서의 압박과 템포 조율을 담당하며 세컨드볼 회수와 볼 간수 능력에서도 팀의 중심축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포백 구조는 라인 조절과 하프스페이스 커버에 강하며 좌우 풀백의 전진 타이밍도 안정적이어서 전체적인 라인 밸런스가 단단합니다. 홈에서는 특히 수비 간격이 촘촘히 유지되고 볼 점유를 통한 안정적인 경기 운영이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오카야마. 오카야마는 3-4-3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빠른 측면 전개와 공격 템포 유지에 중점을 둔 팀입니다. 루칸과 기무라는 좌우에서 넓은 폭을 활용해 전개하지만 중앙과의 연계가 단절되면 공격 전개가 단순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타루는 침투와 마무리에서 위협적인 존재이지만 중원 커버가 부족할 경우 고립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300 수비는 좌우 공간이 쉽게 열리고 세컨드 라인에서의 수비 지원이 부족해 하프라인 이하에서 실점 위기를 자주 맞이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방 압박이 실패하는 순간 수비 전환이 느려져 포백 상대로는 박스 근처까지 쉽게 침투를 허용하는 흐름이 반복됩니다. 총평 비셀 고베는 중원 압박과 하프스페이스 커버를 기반으로 상대의 측면 전개를 효율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오카야마는 수비 조직력과 박스 안대응력에서 약점을 드러내며 강한 압박을 버텨내기에는 구조적으로 불리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술 상성, 응집력, 결정력의 차이를 고려할 때 비셀 고베가 경기 주도권을 쥘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셀 고베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교토 상가와 세레소 오사카의 경기입니다. 교토 상가 vs 세레소 오사카. 교토 퍼플 상가. 교토는 4-3-3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하프라인 압박과 중원 연계에 강점을 둔 팀입니다. 라파엘 엘리아스는 박스 안결정력과 세트피스 상황에서 위협적인 움직임을 자랑하며 마츠다는 이선 침투와 연계 플레이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요네모토는 중원에서 압박과 커버 능력을 갖춘 자원으로 전방 패스 차단과 수비 전환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포백은 하프스페이스 수비의 안정감을 보여주며 좌우 풀백은 간격을 좁히며 전진과 수비 전환을 유연하게 이어가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홈에서는 중원 장악과 박스 근처 압박 효율이 더욱 상승하며 전체 라인의 응집력이 향상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세레소 오사카. 세레소 오사카는 4-2-3-1 포메이션을 활용해 점유율 기반 빌드업과 중앙 전개를 시도하는 팀입니다. 라파엘 라타오는 전방에서 피지컬과 위치 선점이 강점이지만 빠른 패스 연결이 되지 않으면 고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바야마는 좌측에서 볼 운반과 크로스를 시도하지만 공간 침투와 중앙 연계가 끊기면 공격의 날카로움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카타는 박스 근처 플레이에서 침착한 모습을 보이지만 경기 템포가 느려지거나 압박을 받을 경우 볼 처리가 흔들립니다.
수비에서는 측면 풀백의 복귀 속도와 하프라인 간격 조절이 불안정하며 원정 경기에서는 전체 라인의 응집력이 흔들리는 흐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총평. 교토 퍼플 상가는 밀집된 하프라인 압박과 조직적인 수비 구조를 바탕으로 세레소의 느린 전개를 효과적으로 봉쇄할 수 있습니다. 세레소 오사카는 박스 근처 압박에 취약한 구조를 반복하며 원정에서는 수비 간격 붕괴와 전환 속도 저하가 두드러집니다. 전술적 상성과 조직력 완성도를 감안할 때 교토 퍼플 상가의 승리가 유력한 흐름으로 예상됩니다. 교토 상가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영상에서 언급된 예상 승리팀은 1차적인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한 결과입니다. 이후 선발 라인업 및 결장자 등 추가 변수를 반영한 2차 분석과 최종 조합 픽은 정보방에 서서만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께서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